위로를 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끄집어내라. 상심해 있는 누군가를 보면 당신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는가? 아니면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가? 만일 상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상대가 많은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원인을 캐묻지 말아야 한다. 정보 역시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하나 캐묻는 행동이 그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연약할 때를 이용해 당신이 기회를 잡으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아픔을 호소할 때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비참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착각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대화법이다. 여기서 3가지 단계별 대화법을 살펴보자. 나쁜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실적도 좋고 모두 뛰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어요. 평범한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신 뛰어난 것 같고 심지어 내 실적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매일 업무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장했다고 느낀 것은 모두 기록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일같이 어제보다 성장한 나를 보니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오늘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을 노력하면 나도 내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와, 정말 멋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끌리는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의 다른 팀원들과 저를 비교해봤더니 그들의 업무량이 저의 3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근무 시간은 누구보다 길어요. 저는 주말에도 잔업을 하고 심지어 제 돈을 들여가며 외부에서 열리는 여러 업무 관련 특강에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러다가 얼마 못 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공부한 것들을 나중에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신을 다른 팀원들과 비교하는 건 좋지 못한 방법 같지만 어쨌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생각 안 나요? 다들 이 회사에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 당신은 참 적응을 잘했죠.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당신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매일 업무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당신과 동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투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더 비참하다고 말하려다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상대가 자기와 당신이 같은 늪 안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당신이 별것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무시당할 수 있다. 평범한 말투는 나쁜 말투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 이로써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고 화제를 돌릴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화법으로는 상대가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저보다 한 수 위로군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상대에게 당신을 보고 배우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진, 감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충고는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당신이 땅 위에 선 채로 거기서 나와요. 식은 죽 먹기예요. 나는 거기서 단번에 빠져나왔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위로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좁혀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에게 사실 발 아래에는 높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일깨워주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당신이 제안한 방법이 쓸모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도할 것이다. 설령 그 방법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품을 것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 자기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속상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쁜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내 남편 정말 너무했다. 자기가 뭐라고 너 대신 그런 결정을 해? 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평범한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그럼 남편한테 그건 안 되겠다고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때? 싸우지는 말고. 끌리는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아이고, 내 남편도 분명 불편할 걸 알면서도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러라고 했을 거야. 물론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너는 너대로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남편 여동생이 꼭 너희 집에서 지내야 하는지,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만약에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삶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남편도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깨닫고 같이 지내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쁜 말투는 본질적인 인간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문제를 비판하는 모든 제3자가 그 저의 부인일 수밖에 없다. 상대는 지금 자기와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갈등을 당신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화법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와 자신 모두를 위험에 빠릴 수 있다. 평범한 말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호해주기 위해 겉으로는 그의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고 직접 얘기해 보라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실 위로를 위하는 사람도 싸움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속상해 기분이 안 좋은 것뿐이다. 나아가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도 남편의 부탁이 너무 자파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범한 말투에서도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상대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심해 있는 누군가를 보면 당신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는가? 아니면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가? 만일 상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상대가 많은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원인을 캐묻지 말아야 한다. 정보 역시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하나 캐묻는 행동이 그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연약할 때를 이용해 당신이 기회를 잡으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아픔을 호소할 때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비참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착각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대화법이다. 여기서 세 가지 단계별 대화법을 살펴보자. 나쁜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실적도 좋고 모두 뛰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어요. 평범한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뛰어난 것 같고 심지어 내 실적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매일 업무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장했다고 느낀 것은 모두 기록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일같이 어제보다 성장한 나를 보니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오늘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을 노력하면 나도 내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와, 정말 멋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끌리는 말투.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의 다른 팀원들과 저를 비교해봤더니 그들의 업무량이 저의 3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근무 시간은 누구보다 길어요. 저는 주말에도 잔업을 하고 심지어 제 돈을 들여가며 외부에서 열리는 여러 업무 관련 특강에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러다가 얼마 못 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공부한 것들을 나중에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신을 다른 팀원들과 비교하는 건 좋지 못한 방법 같지만 어쨌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생각 안 나요? 다들 이 회사에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 당신은 참 적응을 잘했죠.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당신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매일 업무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당신과 동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투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더 비참하다고 말하려다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상대가 자기와 당신이 같은 늪 안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당신이 별것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무시당할 수 있다. 평범한 말투는 나쁜 말투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 이로써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고 화제를 돌릴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화법으로는 상대가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저보다 한 수 위로군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상대에게 당신을 보고 배우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진 감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충고는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당신이 땅 위에 선 채로 거기서 나와요. 식은 죽 먹기예요. 나는 거기서 단번에 빠져나왔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위로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좁혀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에게 사실 발아래에는 높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일깨워주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당신이 제안한 방법이 쓸모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도할 것이다. 설령 그 방법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품을 것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 자기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속상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쁜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내 남편 정말 너무했다. 자기가 뭐라고 너 대신 그런 결정을 해? 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평범한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그럼 남편한테 그건 안 되겠다고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때? 싸우지는 말고 끌리는 말투.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왜 싸웠는데? 남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아이고, 내 남편도 분명 불편할 걸 알면서도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러라고 했을 거야. 물론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너는 너대로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남편 여동생이 꼭 너희 집에서 지내야 하는지,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만약에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삶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남편도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깨닫고 같이 지내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쁜 말투는 본질적인 인간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문제를 비판하는 모든 제3자가 그 저의 부인일 수밖에 없다. 상대는 지금 자기와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갈등을 당신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화법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와 자신 모두를 위험에 빠릴 수 있다. 평범한 말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호해주기 위해 겉으로는 그의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고 직접 얘기해 보라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실 위로를 위하는 사람도 싸움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속상해 기분이 안 좋은 것뿐이다. 나아가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도 남편의 부탁이 너무 자파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범한 말투에서도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 만 상대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